안녕하십니까. 기술검토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오염수 처리 시설, 방사선 영향평가 해서 좀 많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방사선 피폭이니 단위는 베크렐, 밀리시버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오히려 이것들이 우리 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수준인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자연 방사선하고 인공 방사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생활 속에 어느 정도 방사선이 있는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전공이니까 방사선이 늘 주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와 같은 이제 방사선 현안이 생길 때 그것에 대해서 사실 너무 좀 이제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시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니까 꼭 좀 믿어주십사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연 방사선은 보시는 것처럼 우주 방사선, 지각 방사선, 라돈, 그리고 음식물 이런 데서 주로 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활한 우주 공간에 별들이 생겼다 없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종류의 방사선들이 나옵니다. 일부 지구로 들어오는 게 바로 저기 보시는 우주 방사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는 다행히 대기층이 있어서 그 우주 방사선들의 대부분은 막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우주 방사선 영향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이유로 고도가 높아서 대기층의 밀도가 낮은 곳으로 가면, 즉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르거나 하면은 사실 그것도 방사선 피폭이 높아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주 방사선으로 인한 영향이 대략 연간 0.25 밀리시버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별들이 방사선을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구도 방사선을 발생을 합니다. 지구에서 생기는 방사선들은 우라늄, 토륨, 그리고 여러 번 들어보셨을 칼륨 40, 칼륨이라는 것에서 주로 방출이 됩니다. 그 영향을 저희가 계속 받습니다. 지각, 토양, 해양, 심지어는 저희 지금 있는 건물 이런 데에서도 항상 이 지구 방사선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략 1년에 1mSv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라늄이 점점 방사선을 내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중간에 라돈이라는 걸로 한번 바뀝니다. 라돈에 의한 영향을 보시는 것처럼 1년에 한 1.4mSv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식품에도 지구에 사는 여러 생물들도 이 지구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방사선을 어느 정도는 포함하고 있고, 식품에서 연간 0.38mSv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전부 다 종합을 하면 대략 연간 3mSv가 되는 것이고, 통상 이제 뉴스나 아니면 인터넷 보셨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자연 방사선을 3mSv 받는 다음에 이제 이런 연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연 방사선은 인류가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있었던 상황이고 하니 어느 정도 이제 수긍하신다면 이 정도는 안전하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인공 방사선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인공 방사선 중에서 사실 가장 쉽게 접하는 게 의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 X선 촬영을 하거나 CT 촬영하시는 거는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X선을 촬영을 하면 대략 0.1mSv 미만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1회 찍었을 때,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자연 방사선에 대비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수치인지 아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와 같은 의료 방사선 이외에 산업용 방사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고요.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 가보시면은 교량이나 철근 구조물 같은 게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비파괴 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사용되는 산업적 목적의 방사선이 이 인공 방사선에 포함이 되고요. 유감스럽게도 이제 50년대, 60년대 핵실험을 하면서 그때 세슘이며 스트론튬이며 이런 것들이 상당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규명되진 않았지만 핵 폐기물 예전에 투기하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아직 바닷속에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인공 방사선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료 방사선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를 위해서 의료진이 판단을 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인 반면에, 이제 이런 산업용 방사선은 저희가 철저하게 실익과 손해를 따져가면서 안전 기준을 정해서 그걸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방사선 같은 경우에 일반인께서 받는 피폭은 연간 1mSv로 요건을 정했습니다. 안전 기준을 만족을 한다고 하면 일반인 기준인 1mSv보다 훨씬 더 아래 수준에서 실제 인공 방사선들에 대한 그런 어떤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런 상황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방사선, 인공 방사선이 다르냐 이 이슈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베크렐은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펀치 몇 번 했느냐 그거라고 비유를 좀 합니다. 1500 베크렐이다 하면은
원자가 1500개 나오는 겁니다. 시버트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베크렐이 갖고 있는 특징을 감안을 해서 인체에 대한 영향으로 이미 환산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펀치를 해도 체격이 좋으신 분이 하는 거는 좀 셀 거고 어린이가 하는 건 좀 약할 거고 신체의 어느 부위에 영향을 끼치느냐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도 시버트를 계산할 때는 달리 계산합니다. 같은 베크렐이라도 어린이냐 성인이냐 달리 계산하고요. 식품을 먹었을 때 농축이 되느냐 달리 계산합니다. 장기적인 축척이 있느냐 마찬가지로 달리 계산합니다. 그래서 시버트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그냥 건강상에 미치는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을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방사선이라고 해서 많이 맞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방사선도 시버트로 변환을 해서 어느 정도 수치 이상 올라가면 당연히 위험한 것이고요. 인공방사선이라고 해도 관리 범위 내에서 피폭이 된다면 그것은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생활 스타일이나 어디에 거주하시는지에 따라서 자연방사선을 받는 범위도 꽤 큽니다. 우리나라는 3mm 시버트 이렇게 했지만 또 어떤 특정한 나라, 특히 돌 같은 게 많은 나라들은 그 피폭 선량이 좀 큽니다. 이런 자연방사선의 범위도 이 정도 변동성이 있는데요. 이때 인공방사선을 저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양이 이 자연방사선 받는 것의 변동폭보다 훨씬 작은 수준이라면은 과학기술적 입장에서는 영향이 미미하다라고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방사선에 이제 피폭이 되면 방사선에 이제 노출이 되면 이제 암에 걸리거나 또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시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방사선으로 암을 고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방사선도 어느 정도의 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저희가 위험하냐 안전하냐를 따지는 거지 다분히 영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안전을 논의를 하면 과학기술적 입장에서는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